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금요일입니다. 10월 5일 오늘은 세계 한인의 날인데요. 세계 한인의 날은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외교부가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기념일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기념식이나 정부 포상식 같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정작 현지의 우리 교민들 중에는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들이 잊고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한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한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좀 심각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레드 옥토버, 붉은 10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이번 달인 10월에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반정부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쿠데타 시도를 필리핀 정부와 언론에서는 바로 레드 옥토버, 붉은 10월이라고 부르고 있죠. 필리핀 국방부 AFP에서는 외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이런 위협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1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 46주년에 맞춰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내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레드 옥토버에 가담한 반정부 세력, 그러니까 필리핀 군에서는 커뮤니스트 파티, 필리핀 공산당과 신인민군, NPA가 이 레드 옥토버의 배후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들을 색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나온 뉴스에서는 이 세력들이 메트로 마닐라의 주요 대학에서 레드 옥토버에 가담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두테르테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공산 반군 세력이 있고 이들 공산 반군이 학생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것이 필리핀 군부 AFP의 설명입니다. 어제부터는 이 메트로 마닐라의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학생들 모집을 위해 공산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 리스트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리스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메트로 마닐라 내의 주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인 UP는 물론이고요. 라살, 아테네오, UST, FEU 등을 포함해서 18개 학교들이 AFP가 지목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런 리스트들이 알려지자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내용을 SNS를 통해서 고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한편 필리핀 의회에서는 2007년에 제정된 필리핀 인권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새로운 인권법 개정안에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내용들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레드 옥토버, 정권 전복을 위한 쿠데타 모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정부에 맞서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엄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리핀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교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내놓은 필리핀 경제전망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번에 발표한 필리핀 이코노믹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였던 6.7%에서 6.5%로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치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만 여전히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내년도 2019년에는 6.7%, 2020년에는 6.6%의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올해 예측치에 비해서 그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게 된 이유는 전자제품의 수출이 악화되고 날씨 등의 영향으로 농수산물의 생산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내년도
필리핀 국내 예산은 총 3조 7,600억 페소로 이 금액은 필리핀 국내 총생산 GDP의 19.4%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75조 원 정도가 되는 돈이죠. 그 밖에도 내년도 경기 전망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필리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경제 전망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되곤 하죠. 페소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해외에서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소와 약세 추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금리도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보고서 말미에는 세계은행이 필리핀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내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과 농어촌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런 충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필리핀 세관과 국세청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기관들, 관공서들은 보통 돈을 쓰는 곳들이죠. 그런데 딱 두 곳, 이 세관과 국세청은 유일하게 정부 기관 내에서 돈을 버는 기관들입니다. 필리핀의 이 세관과 국세청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서 이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세관, BOC를 좀 살펴볼까요? 필리핀 세관이 9월 목표였던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세관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였던 519억 페소보다 1% 초과한 524억 페소를 거둬들였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9월 달에 403억 페소에 비하면 30% 정도가 높아진 금액입니다. 세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첫째, 수입 물량이 늘어났다는 점, 둘째, 페소화 가치의 하락으로 장부상 수치가 증가한 점 등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 BIR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9월 필리핀 국세청이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1,158억 페소인데요. 이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 1,414억 페소에 비해서 256억 페소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BIR에서는 이 수치가 아직은 잠정적인 수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산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작년 세입액 이상의 금액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관 수입은 늘어나고 국내 생산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거두게 되는 이 세금이 줄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018년 필리핀 경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필리핀을 지나왔던 태풍 콩레이가 오늘 오후부터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10월 태풍이라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2016년 태풍 차바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10월 태풍이 찾아왔네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지금처럼 10월이 되면 사실 북서풍도 남동풍도 아닌 시기여야 맞는 건데요. 10월에도 남쪽에서 태풍이 발생을 해서 한국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여름이 더 세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필리핀도 역시 우기철이 끝났어야 하는 시기인데도 계속 태풍과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